안녕하세요. 슈팅스탁 2부 주식설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는 전문가의 투자 포인트가 담긴 강의 함께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또 전략주에 대한 AS, 마지막으로는 새 전략주 제시까지 오늘도 1시간 알차게 꾸렸으니까요. 편하게 저희 1시간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도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샵 3772번으로 다비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갈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제가 방송 도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상담 채택되시는 분들은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종목 상담 올려주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답이 좀 늦네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떨어져서 네. 시작을 해서 약간 좀 적응이 오늘, 잘 안 됐습니다. 예, 강의를 좀 길게, 좀 자세하게 담아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또 특별하게 서서 강의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주제로 오늘 강의를 준비해 오셨을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장을 극복할 개별 종목 매매법.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개별 종목 매매법이라는 어떤 차트 매매법을 준비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강의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즘에 주식 매매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좀 간결하고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테마가 좀 형성된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술을 좀 이용해서 차트의 좀 스킬들을 좀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할 때 지금 시장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전략들이 저는 좀 생겨난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오늘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어떤 트렌드의 차트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하며 급등이 나갔던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복귀하면서 공부를 했었을 때 다음에 어떤 위치에서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서서 시작을 해서 좀 약간 좀 낯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좀 강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또 1시간 동안 저랑 또 같이 또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잘 따라오셔서 이번 또 연말과 그다음에 내년 그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좀 스킬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 뒤에 화면을 보면서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보이시죠? 차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차트가 어떤 차트냐면은 2020지금이 2022년도죠. 2022년도, 1년도,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3년 정도간의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 그 거래소 시장의 코스피 일봉 차트가 됩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작년 혹은 이제 뭐 작년 하반기 고점 6월 25일이 이제 고점으로 찍혀 있는데 그때부터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뭐 급락을 했었던 뭐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11월 달과 같이 단기적인 이제 반등세가 나왔었던 이런 시장도 있고 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는 추이가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죠. 과거에는 대략 뭐 3,300포인트 뭐 여기에서부터 현재는 뭐 2,300포인트까지 오랜 기간 동안 좀 많이 빠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던 시기가 이렇게 이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시장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좀 풀어줬죠. 그래서 뭐 경기 부양책들을 계속 좀 보여주면서 좀 거품이 좀 꼈었던 시장들이 단기간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됐었고, 작년 이제 하반기에서부터는 이 부분들이 좀 꺾이다가 부담감이 이제 올해 한 1월 달부터 해서는 시장에 좀 부담감들이 좀 많이 끼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았을 때 추세가 지금 뭐 바닥을 잡았다 혹은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그런 추측들을 좀 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시장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여러분들과 뭐 같은 의견이겠지만, 지금 뭐 차트 흐름으로 봤었을 때, 그다음에 추이를 봤었을 때 지금 지수가 우상향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들은 저는 아직은 차트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고 뭐 어떤 종목과 기업을 분석할 때 차트에다가 100% 비중을 두고 분석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현재 경기의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뭐 정책 추이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좋아졌다라고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딱 이거 같아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빠졌잖아. 충분히 나쁜 내용들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반영이 많이 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좀 희망회로적인 해석 이런 것들만이 지금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요즘 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변국들 아시아 주변국들에서도 그렇고 좋은 뉴스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이제 FOMC 그 발언에서도 이제 인정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과거에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제 뭐 경기 침체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연착륙이냐 이제 경착륙이냐 요거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닷컴 버블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처럼 아니면은 뭐 과거에 이제 뭐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처럼 이게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주식시장이 와르르 단기간 안에 무너지는 그런 경기 침체성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는 나오되 연착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을 잡고 어느 순간 이제 그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은 이제 반등의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 이런 거의 의견 싸움인데, 뭐 어떤 식으로 보든 간에 지금 당장은 시장 자체로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할 만한 내용들이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그 이 주식 방송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투자자분들과 뭐 직접 이제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확실히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와,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내려갈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시장에서 제가 이제 언급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시황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과 그다음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시장은 잘 올라갈 겁니다. 뭐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세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때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좀 좋아해 주시고 하는데, 근데 저는 뭐 이번에 12월 달에 산타가 오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뭐 산타가 안 온 시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의 시장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본다고 했었을 때 아직은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과 전제 조건을 항상 깔아놓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의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는 좀 내림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미증시입니다. 나스닥 왼쪽은 나스닥 그 종합지수고 오른쪽은 이제 S&P 500입니다. 그다음에 뭐 대형주로 이루어진 다우존스 이렇게 해가지고 뉴욕 3대 증시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서는 하락세가 여전히 보여지고 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저점을 뭐 이탈을 한 해 만에 하면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S&P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이 우하향해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런 시장 흐름 안에서는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하향하는 종목들이 더 많겠죠.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을 하는 뭐 삼성전자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해가지고 시장의 부담감이 막 느껴질 때는 기업 자체가 든든하고 이런 기업이 뭐 지금 이렇게 성장했던 기업이 망하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우량한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변수가 이렇게 하방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또 이제 좀 튼실한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주가에는 부담감이 끼얹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매를 좀 더 좀 그 스킬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이 이렇게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량한 기업들 아니면 실적주들도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 과연 투자자들은 요즘에 어떤 종목들한테 열광을 하는가? 과연 2022년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을 때 우위에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재료와 테마를 탄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좀 더 받죠.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승장차가 나왔을 때는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초보 투자자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뭐 실적 좀 잘 나오고 시장 분위기 좀 잘 타는 그런 이제 경기 민감주 성격의 종목들을 아무거나 뭐 매수를 해도 웬만하면 수익이 다 나는 장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믿고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과 그런 우량한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서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제 재료주들, 테마주들, 그다음에 최근에 수급이 좀 터지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쏠림 현상들이 많이 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제 나는 가치 평가에 중요시하고 주식은 이제 장기전이야. 지금은 뭐 밀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승리를 하면 돼. 이렇게 이제 투자 관점을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지금은 이제 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좀 단기 매매와 그다음에 좀 짧은 매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의 실적은 좀 부실하지만 재료가 세서 테마가 붙는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돼 하면서 이제 단기적인 성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좀 잘 받아주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좀 단기적인 성향의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잘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 매매를 잘 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그런 좀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좋겠죠. 종목을 발굴하고 기업을 선별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선택하는 방식 중에는 탑다운 방식과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숲에서 나무를 찾는 방법과 나무를 찾고 이제 숲을 보는 그런 이제 방식인데 이제 탑다운 방식은 보통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를 좀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상황이라든가 환율, 원자재,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분위기들을 파악을 하고 거시경제 전반을 분석하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산업군들이 좋을까? 그 산업군들에서는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띌까?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그림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가기에 금융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지, 환율도 지금은 좀 다운이 됐지만 1400선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됐지, 원자재는 지금 말이 안 되게 거품이 꼈지, 그런 상황이니까 이 거시경제 전반적인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부터 에러가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바텀업 방식은 개별 종목을 하나 찾고 그 종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숲에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우리가 먼저 봤어요. 근데 나무가 너무 건강하고 너무 예뻐요. 그다음에 굉장히 좀 푸르르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예쁜 나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지? 그럼 이 나무는 뭐가 특별한 것이고 이 나무는 어떤 조건이 있고 이 나무는 주변 환경들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종목을 하나 이제 개별 종목을 골라놓고 중간에 이제 뭐 재료라던가 수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다른 이슈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을 때 우리는 보통 차트를 통해서 차트가 흔히 말하는 이제 수상한 종목들 아니면 차트가 예쁜 종목들 이런 것들을 골라놓고 그 종목이 그러면 재료가 뭐가 있지 아니면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찾아가는 방식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앞서서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앞으로 슈팅스탁 그다음에 주식 썰전 방송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저는 일주일에 2번은 나오니까 그 2번 중에 한 번은 제가 항상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런 이제 좀 차트 분석 방법들 바토목 방식으로 개별 종목 매매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을 찾는 그런 꿀팁들을 하나하나씩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도 이제 시리즈별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또 좋은 정보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앞으로 월요일, 화요일 특히 이제 제가 방송하는 그 주에는 그 요일에는 항상 또 이제 좀 공부할 마음을 좀 갖고 오시면 더 좋겠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좀 펀더멘털, 그러니까 좀 가치 분석이랑은 조금 다르죠. 가치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이 얼마나 지금 뭐 산업군 흐름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가, 고평가가 되어 있느냐,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 근데 기업이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이제 자기의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을 미리 좀 매수를 해놓고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자기의 주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가 되는 거고,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매매에 적절한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종목이 올라갈 때가 어느 위치부터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맥점이라고 하죠. 어디를 거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디를 넘어갔을 때 이 종목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잘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차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앞으로 쭉 할 건데, 저는 항상 제가 강의를 드릴 때 차트 분석을 특히나 이제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겠죠. 혹은 뭐 이제 재료나 아니면 테마가 씌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갑자기 이제 내부 재료가 터져면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뭐 시장이 뭐 좋고 아니면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타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주식 전문가를 하면서 저도 뭐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매년 또 트렌드와 패턴들이 바뀌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고 하면은 항상 급등하는 종목들은 올라가기 전에 선취할 수 있는 급등 자리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신호와 단서들을 항상 남깁니다. 근데 그 단서는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급등하는 모든 종목들을 다 미리 살 수는 없지만 그중에 신호를 주는 종목들은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이제 매수하고 급등 전 선취 매수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을 한번 좀 되돌아봅시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오늘은 중국 소비주들, 특히나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셌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상한가를 찍은 종목들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 종목이 좀 셌어요.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 종가가 21.33%로 급등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이 종목은 오늘 뭐 이제 올라간 명분이라고 한다면은 화장품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폐지하고 감염자 격리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제 제로 코로나로 조금 더 좀 가까워지는, 제로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로 더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한 번씩 터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도 오늘 급등을 이어가면서 이제 보여줄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DTNC라는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DTNC라는 종목이 어떻게 상한가를 갔을까 하고 보니까 오늘 그 북한의 어제 무인기 관련한 침공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의 조기 창설을 지시를 했다라는 뉴스들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DTNC라는 종목이 장중에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왼쪽이 코스메카 코리아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DTNC라는 종목의 차트인데, 저는 글쎄 이제 오늘 뭐 중국발 뉴스가 오늘 이렇게 시행이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은 우리가 충분히 얼마나 올라갈지는 우리가 그 흐름을 봐야겠지만 충분히 급등할 만한 요소들을 차트에 단서를 좀 남겨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DTNC라는 종목은 사실 오늘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가 나올 거라는 거는 저는 뭐 두 눈을 다시금 씻고 다시 쳐다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미리미리 선점을 할 수 있을 만한 위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하는 모든 종목들을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DTNC 같은 종목은 뭐 우리가 못 본 상황에서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사실 내 종목이 아니죠. 근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 전에 급등을 할 수 있을 만한 단서들을 좀 남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트와 이 흐름을 보면서 과연 이 종목은 급등이 나가기 전에 어떠한 단서를 도대체 뭘 남겨줬다라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아래쪽에 글씨가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화면을 좀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4가지 조건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요즘 급등이 잘 나오는 종목의 동일한 패턴을 제가 하나씩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이 최근에 흐름이 잡히기 전에 일단은 뭐 먼저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과거부터 막 잘 올라갔었던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주가의 전반적인 추세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추세의 저점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추세의 저점이 횡보 혹은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 저점들은 이제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한 추세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저점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사실 뭐 고점끼리 연결을 해서 추세선을 긋지만 제가 이제 포인트로 봐드리는 거는 이 추세선 안에서의 이 저점들을 보는 거예요. 저점들이 다운그레이드가 되다가 횡보 혹은 이처럼 우상향으로 이제 자리를 바꾸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이제 먼저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돌파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바닥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추세가 이제 바뀌는 거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조건들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차트 패턴 중에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들은 항상 바닥 돌파주를 저는 좋아합니다. 이미 뭐 급등이 나가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바닥에서 추세가 이제 막 바뀐 이런 바닥 돌파주들을 좋아하는데 뭐 이런 바닥 돌파의 기준이 어디냐 이런 것들은 사실 없죠.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던가 아니면 뭐 240일 이동평균선이라던가 요런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제 막 넘어주면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이제 좀 점점 평평해지는 구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닥 돌파 구간이라고 하면서 선호를 하는데 이때 움직임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바닥 돌파 이후에 지지하는 바닥이 형성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바닥 돌파 이후에 지지하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네모칸을 박스를 쳐놨죠. 이렇게 이제 지지하는 구간들이 이렇게 이평선을 돌파해서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지점을 잡아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페이지 여기 이제 기존 가격들에 맞춰서 추세선을 또 그어 보니까 과거에 이런 또 정고점 대비해서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돌파한 이후에는 여기에 이제 저항선을 지지점으로 바꾸는 구간들이 나오죠. 과거에는 이 같은 가격대를 돌파하려고 했지만 저항으로 밀려 떨어지는 자리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돌파하려고 했지만 저항으로 밀어붙이는 구간들이 나왔고, 한번 돌파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려가려고 할 때 방어를 해주는 이제 지지선으로 뒤바뀌는 구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지하는 이런 바닥들이 형성이 되는지 요거를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종목이 적어도 이 위쪽에서는 놀고 있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내가 기준의 지지 바닥을 여기로 봤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우리가 이 위쪽 구간을 통해서 매수를 했었을 때 이 구간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손절 기준선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가 제가 강조를 좀 드리는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바닥 돌파 이후에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지속적인 윗꼬리가 나오는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는 좋은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 보여지는 바닥 돌파 이후에 나오는 이런 윗꼬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무료 방송에서는 이거는 장어꼬리보다 더 소중하고 장어꼬리보다 더 좋은 차트 안에서의 지속적인 윗꼬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 확대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윗꼬리가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렸어요. 그럼 이제 이 종목이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렸다라는 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주포들이 되겠죠. 아니면 이 그 종목을 매수하려는 뭐 수급의 주체들 일정한 구간에서 일정한 저항 구간을 맞추고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윗꼬리가 여기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수세가 나왔어요. 대략 이 가격 비슷하게까지는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수세보다는 여기에서는 매도하려는 물량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돌파를 못하고 장중에 다시 내려오면서 윗꼬리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 날에도 여기까지는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매도 우위가 다시 나오면서 이 정도의 윗꼬리가 달렸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점은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버티다가 다시 한번 이제 윗꼬리가 나오죠. 이제 주포들은 딱 가격을 대략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이 정도 선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그 이상으로 돈을 더 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왜 여기까지만 매수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만 매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 쓰는 거지? 아니면 여기에서 매도가 넘지 못할 뭔가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보통 이렇게 이제 윗꼬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달리면은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 종목이 고점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이 종목을 이 높은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됐지. 그러면은 이 윗꼬리가 달리는 이 구간들은 과거에 여기에서 이제 물려 있었던 여기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이제 매수세가 나와서 이 가격이 올라오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들을 소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량들을 이제 소화를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물벽들을 하나하나씩 좀 제거를 해주는 거죠. 과거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소화를 해냈고 매물벽을 소화를 시켜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위쪽으로 올리는 구간에서는 보다 이제 가볍게 그 다음에 매도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좀 쳐냈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갔기 때문에 더 가볍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고 이 종목은 많이 수상한데 올라갈 준비를 이미 주포들이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겨보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윗꼬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그 다음에 기준선을 지나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런 음봉에서의 매수를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갑니다 이런 거는 아닌데 이게 이제 윗꼬리들이 주기가 좀 짧아진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윗꼬리들이 툭툭 달리다가 툭툭툭툭 이렇게 이제 달린다라던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뭐 이제 윗꼬리가 달렸다가 아니면 이 이후에는 이제 양봉으로 몸통으로 먹는 그림들이 나온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가 좀 다 됐다라는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단기 스윙으로 뭐 일주일 아니면 뭐 일주일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미리 매수를 잘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종목들이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런 작업들을 거치고 그다음에 오늘 뭐 재료가 더해져서 급등을 하긴 했지만 오늘 뭐 상한가에 근접한 흐름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런 근거들과 차트의 단서들은 많이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나하나씩 좀 눈여겨보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들 1번, 2번, 3번, 4번 추세의 저점이 하락하다가 횡보 혹은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 두 번째는 바닥 돌파 이후에 지지 바닥을 형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한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윗꼬리가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 그래서 이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없는 음봉에서 매수를 하면은 더 좋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다음 예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확대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죠? 저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횡보 혹은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여기에서 일단은 급락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네요. 저점들이 이렇게 추세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저점들이 낮아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파동이 저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고 올라간 이후에는 또 횡보를 하죠. 그럼 이제 저점의 추이가 아래쪽에서 횡보 혹은 우상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확대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돌파 이후에 지지 바닥이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올라선 이후에 정확하게 이 이동평균선 혹은 이 박스권을 딱 여기를 잡아놓고 흐름들이 나오죠. 하단에서는 지지점이 같은 가격에서 이 가격에서 나와주고, 그 다음에 상단의 윗꼬리도 비슷한 가격을 지속적으로 계속 두드리는 모습들이 나와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 지지선은 확인이 됐어요. 지지선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격 라인은 이 지지 라인이 이렇게 긋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지속적인 윗꼬리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올라갈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이제 차트에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윗꼬리 패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속해서 윗꼬리들이 나옵니다.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윗꼬리들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윗꼬리들 하나하나가 과거에 이제 위쪽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의 물량을 다 받아간다라는 건데, 올라갈 의지와 의도가 이 윗꼬리를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추세가 하락으로 빠지면서 나오는 윗꼬리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아니면 혹은 약간 우상향하는 차트 안에서 지속적인 가격을 두드리는 윗꼬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올라갈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인데, 저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장중에 함께 하셔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과거에 차트 강의하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저는 이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이 지난번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흘렸던 그런 종목인데, 과거에는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약간 멀어진 인맥주의이기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디지털 조선이 이 종목이 이게 좀 수상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를 하나 좀 보여주려는 의도가 차트에서는 계속 보여지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 종목이 이 윗꼬리로 만들어놨던 패턴들을 돌파를 하니까 단기간 안에 25%의 급등이 나오면서 시원하게 돌파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잡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디지털 조선이 어떤 이슈와 우리가 이제 명분을 뭘로 붙여서 올라갔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그 전에는 파악을 못했는데, 차트를 통해서 이런 단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바텀업 방식으로, 자, 이렇게 이거는 수상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럼 거꾸로 해서 이거는 왜 차트가 주포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지? 명분이 뭘까?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올리려고, 어떤 재료를 붙여서 올리려고 할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하나만 좀 더 볼게요. 갑자기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좀 뭔가 제가 이 패턴을 보고 있고 이 패턴을 이렇게 이용한다라는 사례를 좀 들으려고, 과거에 제가 이제 지난 시즌 방송을 통해서 MBT라는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시선이 제 얼굴, 제가 좀 표정이 좀 약간 좀 어벙벙하게 나왔는데, 제 얼굴을 보실 게 아니라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이제 확대하셔서 보시면은 이 종목을 왜 이 사람이 MBT를 이 자리에서 왜 좋다라고 했지? 라는 이 구간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이 오실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아래쪽으로 우하향하는 저점의 위치가 바뀌면서 추세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지지 구간을 형성을 했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윗꼬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이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린다라는 거는 뭐다? 돌파의 의지가 충분하다. 돌파의 의지가 있다. 나 올라갈 거야라고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을 우리는 이제 의심을 하고 째려보는 겁니다.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차트가 좋아지고 만들어지고 있을까? 왜 어떤 이슈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종목이 들어올릴 준비하고 주포들이 이렇게 거래량을 넣으면서 작업을 좀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들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하나씩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MBT의 차트는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위치가 요 날이었습니다. 그죠?
11월 28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 이 종목이 많이는 안 움직였네요. 그 다음 날 이 종목이 한번 쉬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28.43% 상한가에 근접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슈가 같이 좀 더해지고 하면서 MBT라는 종목이 이제 급등을 하는 요인이 됐었는데 우리가 그 재료가 언제 터질지는 정확하게 딱딱딱딱 예측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이런 숨은 그림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이거는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데 그러면 이제 올라가지 않은 자리에서 미리 선취를 해볼까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또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종목의 뭐 무게감이라든가 이 윗꼬리가 보여주는 강도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돌파 시에 이제 상승률들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목들을 잘 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또 실패하면서 물려있는 종목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맨날 올라가는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게 돼가지고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충족을 시켜주는 게 지금 가고 있는 종목 아니면 어제와 그제도 가고 있었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올라갈 자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고 눈에 보이는 상승률이 보이는 종목이 이게 올라가는 종목이구나 이런 종목을 사야 내가 금방 올라가는 흐름을 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올라가는 종목 잘못 타서 물려버리고 종목이 늘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주식 썰전 방송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좀 매매가 잘 먹히는 이런 패턴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서 지금은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스킬이 좀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고 빈부격차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억을 하시고 자 얼마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였죠. 크리스마스였고 이제는 또 연말입니다. 또 제가 매년 뭐 TV 방송과 무료 방송을 할 때는 이제 산타 다비드라고 해서 항상 선물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 올해 연말에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를 하나 좀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들 있죠. 여기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그럼 이런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패턴들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1000몇 개, 2000몇 개가 되는 종목을 매일 다 돌려봐야 되나 이렇게 또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이용을 하는 종목 검색기를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검색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든 시장이 좋을 때든 차트가 예쁜 종목들이 쭉쭉쭉쭉 나열이 되고 거기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더해서 좀 좋은 종목 그 중에서 이제 좀 빛이 나는 종목들을 골라낸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평생 수익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나의 전략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요거 검색식을 좀 공개를 해드리고 저랑 같이 좋은 종목들 미리 선취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좀 종목들을 골라주는 저의 검색기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의지가 있으신 분들 2023년도에는 나는 수익을 좀 빠르게 많이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잘 참여하셔서 제가 드리는 선물들도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차트 매매법 확인해 보셨고요. 잠시 후 저희가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시해 드릴 텐데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그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비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을 하셔서 오늘 준비된 이야기들 또 검색시까지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전략주 AS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략주에 대한 AS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웨이버스라는 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버스 흐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 이제 웨이버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뭐 장중에 최고치는 한 12% 정도까지 좀 뻗어서 올라가긴 했는데 어제 시간에가 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좀 갭상승이 좀 나와서 요거는 이제 좀 뭐 빠릿하게 개장 초에 눌림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당일 수익도 좀 가능했던 종목이고 실질적인 흐름으로 전략을 좀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오늘보다는 좀 기다렸다 매수를 하는 편이 더 나은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12%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죠. 근데 이제 웨이버스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차트를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보시면서 이 종목이 돌파 이후에 이렇게 또 갭상승으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흐름이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보여주는 저가 형성,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윗꼬리들 이런 패턴을 같이 응용을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좀 상승률이 아직까지는 방향이 좀 열려 있고 오늘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단서들이 좀 나왔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왔고요. 오늘은 뭐 위쪽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좀 내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1,400원 부근에다가 제가 선을 좀 그어놨는데 음봉으로 거래량을 죽이면서 좀 조정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는 이제 본격 매수가 충분히 좀 들어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2,000원 여기까지는 이제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위쪽으로 올라갈 때도 단기간 안에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조정이 나올 때도 뭐 2%, 3% 이렇게보다는 조금 더 좀 높은 수준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종목은 음봉의 눌림목 매수와 그다음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CES에 대한 일정이 좀 남아 있고 지금 메타버스 쪽에서도 분위기들이 좀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웨이버스라는 종목의 추후 움직임에 한번 더 기대를 해보고 지금 찍혀 있는 수익률보다 더 높은 곳에서 좀 키워가면서 두 자리 이상의 마무리가 되기를 저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IP바이오를 보도록 할 텐데요. IP바이오가 주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RP바이오는 사실 어제 제가 한번 AS를 좀 해드렸는데 그때와 의견은 동일합니다.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은 한번 거쳤고요. 지금은 다시 좀 잠잠해지면서 조용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RP바이오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중국 소비주들의 순환이 좀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화장품 쪽이 좀 돌았고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이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RP바이오는 중국에서 이제 뭐 그런 감기약이라든가 해열제 품귀 현상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 이슈들도 순환매가 한 번은 더 돌 것 같은데 감기약과 해열제 쪽에 있어서는 RP바이오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약간의 품절주 성격과 그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굉장히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탕을 튀고 3탕을 좀 뛸 수 있는 그런 좀 요건의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시 그 매수했었던 구간 아래 부근으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적정한 매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나왔었던 이런 저항 구간들을 지금은 이제 다시 내려오면서 지지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받쳐지고 돌려지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보여줬던 것처럼 하루 안에 뭐 두 자리 이상의 양봉을 꽂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바이오까지 종목에 대한 AS 받아보셨는데요.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의 주제로 말씀해 주시나요? 사실 오늘 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종목 오늘 이렇게 소개드리는 상한가 도전주보다는 이제 선물을 좀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첫 강의를 스타트를 좀 끄는 만큼 그다음에 요즘 시장이 어려운 만큼 많은 분들이 좀 단기적인 수익들을 좀 많이 내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계좌도 좀 이렇게 좀 다시 좀 만들어가고 무엇보다 좀 자신감과 그런 이제 좀 적극성을 좀 더 키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좀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같이 매매할 때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종목을 참고하는 검색기를 오늘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또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그다음에 검색식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좀 내려보시면 다비드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바로 입장을 하셔서 오늘 또 검색시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에 이제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제공을 해드릴 텐데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까지 드릴 테니까 오늘 많은 것들을 받아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종목을 만나볼 텐데 힌트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힌트는 어떤 걸까요? 뭐 힌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제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제약주들이 분위기가 좀 올라와서 단기적인 수익을 내는데 충분히 좋은 변화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아파서 이제 방송 한 주 쉬었고요. 그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뭐 단기간 안에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냈었던 아까 이제 알피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뭐 메디아나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제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중국발 뭐 이슈들이 좀 더해져서 좀 바닥에서 좀 살아나는 종목들이 많고요. 실제로 제약주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이 좀 많이 팔리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실적 개선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나오고 실제로 이제 뭐 급등과 그다음에 개별적인 재료가 터지면은 상한가를 보내버리는 종목들도 실제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의 분위기가 점점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포트 내의 한 종목 정도는 우리가 단기 매매성, 변동성을 이용한 그런 종목으로 이용을 하면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종목은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런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데 얼마 전에 그 신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좀 받아가지고 급등을 하고 이제 최근에 또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방향과 추세를 바꾸게 된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고 지금이 이제 맥점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열심히 또 강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윗꼬리들에 대한 저의 애정을 듬뿍 담아가지고 윗꼬리들을 강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자리 잡고 위쪽으로 두들기는 윗꼬리들이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두드리는 주기들이 굉장히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종목이 이제 과거 흐름을 보았었을 때 충분히 지금 거래량을 늘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하락했었던 시기들과 그 다음에 추세를 전환시키는 이런 지점들이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선들이 돌파가 되는 시점에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반응이 나왔고 지금 다시 자리를 좀 잡아가면서 다음에는 이런 위쪽 구간들을 좀 넘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어떤 종목인지 눈치를 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뭐지? 차트가 굉장히 대단한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세한 흐름과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은 제가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이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함께 오늘 뭐 검색시까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좀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제약주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워낙 제약주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다비드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제약주는 어떤 종목일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힌트만 들으셨는데도 정답을 좀 알아채신 분들은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까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시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